보시죠. 26번. 우리 등기 신청, 등기 신청 정보하고, 그 다음에 등기 첨부 정보. 자,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에 대해서 보시죠. 자, 과거에는 이제 신청 정보라는 거는 기재사항. 이때 기재사항으로서 반드시 기재해야 될 등기 내용,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기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기재를 해서 등기부에 수리가 되게 되면은 효력이, 즉 대항력이 생기는 것을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러면 임의적인 거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지료 같은 경우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차임, 임차료는 반드시 기재돼야 됩니다. 그 다음 보증금, 전세 보증금은 반드시 필요적 기재사항이지만은 임차 보증금은 임의적입니다. 자, 이렇게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이때 임의적 기재사항은 주로 특약, 특약이라든지, 그 다음 약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료라든지, 그 다음에 기간, 뭐 이런 거는 임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첨부 정보는 서면들입니다. 첨부 서류, 제출해야 될 제출 서류들을 서면들을 첨부 정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6번 문제 한번 보죠. 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보기에서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묶은 것은, 자, 우리 등기 신청할 때 기재해야 될 거는 기업, 건물의 구조가 뭐로 되어 있는지 종류로 맞죠. 그 다음 니은, 신청인의 성명이라든지 주소, 주민번호 이런 것을 기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직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첨부 정보입니다. 신청 정보 아니죠. 그 다음 리을, 등기 원인과 며느리를 역시 기재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미음, 등기 필 정보는 첨부 정보입니다. 고로 첨부 정보에 해당되는 거는 디귿하고 미음입니다. 근데 우리 책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5번으로 정답 처리해 놨는데 5번에 이것도 미음이 들어가서 틀렸어요. 실제는 거기 미음을 지우시고 기역, 니은, 리을만 첨부 신청 정보로 답하면 됩니다. 자, 미음은 신청 정보가 아니고 뭐예요? 첨부 정보. 등기 필 정보는 첨부 정보입니다. 등기 필증이에요. 이때 항상 우리 인감증명서라든지 등기 필증은 첨부 정보에 들어갑니다. 첨부 서류. 이때 그럼 의무자의 인감과 필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번은 5번 정답으로 하되 미음은 거기 지우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오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도 첨부 정보에 관한 문제고 29번도 마찬가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9번은 임의적 기록사항, 즉 신청 정보입니다. 29번, 자, 지상권 지료 임의적이죠. 답은 1번이 바로 나오네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필요적 정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가죠. 그 다음에 30번 별표죠. 등기 신청 정보의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필요적 기록사항. 1번 환매 특약 임의적이죠. 2번 근저당 설정 등기 시 최고액은 필요적이죠. 그렇지만 이자는 임의적이다. 그 다음 3번에 임차권의 보증금은 임의적이죠. 그러나 차임은 필요적입니다. 그 다음 4번 소유권 보증기 할 때 원인 및 그 연을, 원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보증 등기 할 때 첨부 정보가 아닌 것은 이것도 보존 등기 시 첨부 정보가 아닌 것. 보존 등기 할 때 첨부 정보가 아닌 것 하면은 원인 증서,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죠. 원시질이니까 원인 증서. 그 다음에 또 그 필증, 필정보. 그 다음 인감 서류, 인감. 아직 보는 게 인감은 의무자가 없어요. 의무자 인감이 있어요. 필증은 아직 등기도 안 했기 때문에 필증이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 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또는 판결서 이런 것도 첨부 정보가 아니다. 그렇지만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첨부 정보에 들어갑니다. 자, 보등기 할 때에 첨부 정보 아닌 것 잘 주의하시고요. 따라서 거기 원인은 기재 사항이 아니죠. 그 다음 31번 그것도 여러분 특약 사항이니까 신청 정보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 해가지고 임의적인 것 4번 약정. 4번 약정. 예. 자, 그럼 33번 거민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소유권 자, 33번에 우리 거민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거민을 받아야 되는 경우. 그러면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시는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이때는 거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할 때는 계약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거민 받을 필요 없죠. 그럼 항상 우리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할 때는 거민 받아야 된다. 매매나 증여나 교환이나 이렇게 거민 받아야 되고요. 근데 단 계약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하더라도 거민을 이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예외에 단 허가서, 토지거래 허가서라든지 허가서를 첨부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각종 거래 신고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첨부를 하는 경우는 거민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번에 그러면은, 자, 거민에 관한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걸 해서 1번, 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반드시 거민을 받아야 된다, 맞고. 2번, 경매라든지 공매, 상속 등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거민 필요 없다, 맞죠? 그 다음 3번, 국토이용기 계획하는 법률에 의하여 토지거래 허가증을 교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별도로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다, 생략. 아까 신고서, 허가서 이런 거 첨부할 때는 받을 필요 없다. 그 다음 4번,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해서 소유권 매수자가 이전 등기를 명하는 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에 거민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 안 받을 필요가 없다. 틀렸죠. 우리 판결이 이행한 경우도 판결서에 거민을 받아야 된다. 자, 계약에 하여 소유권 이전 시기도 판결서에는 등기를 계약서에다, 원칙은 계약서에다 거민 받아야 되는데 협력 안 해주니까 판결서에 거민을 받아야 된다, 거민 요한다, 이것을 여기 시험에 많이 출제해요. 그래서 우리 이행 판결이든 확인 판결이든, 판결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고 형성 판결은 등기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여기 판결서에다가 거민을 받아야 된다 해야 되지. 판결 때는 거민만 받아야 된다 하면 돼요. 그리고 또 원래는 원인증서는 계약서가 원인증서인데 이 판결에 하여 등기 신청할 때는 판결서가 원인증서가 된다는 것도 하나 기억하시고, 고로 4번이 옳지 않는 것. 33번에는 4번 틀렸죠.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거기 35번 보죠.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의 제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렇지만 아까 다른 사람이 등기를 신청했을 때는 완료 통지서를 보내준다. 그 다음 2번,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필정보를 요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유증도 이전 등기 신청했다면 필증이 작성돼야 됩니다. 틀렸고, 그 다음 3번에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의 등기 필정보가 아닌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필정보를 첨부합니다. 그 다음 4번에 등기 필정 정보가 멸실되어 확인 정보로 가지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 인감증명도 제출해야 된다. 우리 인감증명은 그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지위에 있을 때는 반드시 인감이 첨부되어야 됩니다. 인감이 첨부되어야 되고, 등기 의무자, 매도인으로서
전세권 설정자로서 의무자이기 때문에 이때는 인감을 첨부돼야 돼요. 권리자일 때는 그러면 처분 시에 인감이 필요한 거지 취득 시에는 인감 필요 없다 보시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 권리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의무자일 때는, 의무자인 경우는 인감이 필요 없습니다. 인감 첨부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소유권 이외 권리자, 그러면 전세권자라든지 지상권자가 의무자로서 설정한다, 즉 저당권 설정한다든지 할 때는, 또 이전한다든지 할 때는 인감 안 부적돼요. 근데 이 소유권 이외 권리자 중에 단 등기필 정보가 멸실됐을 때, 멸실된 경우, 이 등기필 정보가 멸실되게 되면은 재발행이 안 돼요. 재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 정보로서, 즉 보통 확인 서명합니다. 옛날에 확인 서명을 한대요. 법무사나 변호사가 확인 정보를 발행합니다. 그 확인 서명비 보통 3, 4만 원 별도의 부담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정보에 의해서 할 때는 인감을 붙여야 된다. 이때는 인감을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감도 누구의 인감이 필요하냐. 요게 또 시험에 인감 문제 나오면은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인감은 자,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여기서 대리인 할 때는 임의 대리인, 법무사나 변호사 또는 일반인이 대리인으로서 신청할 때는 본인의 인감을 붙여야 되고, 그 다음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본인 인감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의 인감. 그 다음에 법인, 그 다음에 비법인. 법인이나 비법인이 신청할 때는, 근데 이거는 이제 신청자는 법인이든 비법인이든 신청은 대표자, 그 다음에 또 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표자나 법인 인감이 아니라 법인 인감 붙인다고 하면 틀려요. 법인 인감이 아니라 요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 요걸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함정으로 많이 출제하는 거는 이걸 쳐내놔야지. 그래서 이 법정 대리인이 등기 신청하더라도 본인 인감 첨부해야 된다. 즉 제한 능력자 본인의 인감 첨부한다고 하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7번에 31번 볼까요? 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죠. 여기서는 이 근저당권은 부기 등기로 되어 있는 거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해서, 거기 부기 등기. 이때 그러면 전세권 말소 등기는 거기 당사자 신청을 하고, 전세권자가 말소 의무자가 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말소 권리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 요거는 직권입니다. 직권으로 말소시킨다. 부기 등기로 되어 있는 거 연장된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어야 이해관계인이 된다. 그 다음 등기 원인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단다.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원인에 관한 거는 필요 없다.
그렇지만 4번에 등기 원인이 집행이 있는 판결인 경우에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이 증명하는 정보는 필요합니다. 면제된 데가 아니라 우리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하더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제3자의 승낙서나 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로 4번이 틀린 걸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38번은 뭐 여러분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허가구역 내에 속하는 땅이다. 예, 많이 출제합니다. 그거. 그 다음 39번 또 첨부 정보로서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문제 4번 보죠. 농지에 대하여 취득쇼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필요 없죠. 예, 취득쇼. 그 다음 상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정 소유자 명의 회복이라든지 이때는 첨부 거기 농지 자격 필요 없죠. 그리고 우리 농지 자격을 필요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주의하실 문제는 뭐냐면은 상속인이 상속 이전 등기할 때야 당연히 뭐 농지 자격이 필요 없고, 그리고 또 상속인이 수증자로서 일 때는 특정 유증이든 포괄 유증이든 포괄 유증이든 농지 자격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농지 자격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상속인이 수증자로서 특정 수증자든 포괄 수증자든 농지 자격 안 붙였대요. 근데 이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비상속인, 그러니까 같은 피가 안 섞인 비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비상속인 가르마 상속인이 아닌 사람, 안일비자. 그러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수증자 받는 사람이다. 수증자일 경우에는 특정 유증이냐 포괄 유증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비상속인이 수증자일 때는 특정 유증에서는 농지 자격을 첨부해야 되지만은 포괄 유증일 때는 농지 자격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이해하시고요. 자, 지금 시험에 만약 출제자가 상속인이 유증을 받을 때는 특정 유증일 때는 농지 자격이 있어야 되나 포괄 유증일 때는 농지 자격이 없어도 된다. 틀린 질문이죠. 그래서 상속인은 농지 자격은 상속 등기로 넘겨가든 유증으로 넘겨가든 포괄 유증, 특정 유증 관계없이 농지 자격, 취득 자격 필요 없고, 그러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받을 때는 유증으로 농지를 받을 때는 특정 유증이면은 농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즉 용계동 몇 번지 농지를 유언으로 물려주겠다. 이렇게 유언장이 작성되어 있을 때는 그거는 농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상속. 그렇지만 포괄 유증일 때는 상속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농지 자격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 대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농지 자격에 관한 것은 다음 154페이지에 도표를 거기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1번 역시 거민에 관한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에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거민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은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155페이지 도표가 있습니다만은 계약이 아니면은 거민 안 받아도 된다. 그렇지만은 또 거민을 받아야 되더라도 아까 토지거래 허가서라든지 각종 부동산 거래 신고서 이러한 것이 첨부되었을 때는 거민을 생략할 수 있다. 그렇지만 판결에 의하여 등기 신청할 때 판결서가 첨부됐다 하더라도 이때 판결서에 거민을 받아야 된다는 점을 꼭 시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44번 거기 인감에 관한 문제 44번 별표 놓으시고, 아까 이 말씀드린 대로 인감은 누구가 필요하냐. 자, 법인 또는 국내의 영업소나 사무소에 설치 등기를 한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법인의 인감 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해서 틀린 지문으로 1번입니다. 법인의 인감이 아니라 대표자나 관리인 인감, 아까 대표자 인감 필요합니다. 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거기 2번도 마찬가지. 법인 아닌 사단. 우리 법인 아닌 사단은, 그리고 또 인감이란 거는 처분 시에 인감 필요한 거지 취득 시에는 인감 필요 없습니다. 만약 시험 문제에 취득 시에 인감 첨부돼야 된다 하면은 틀린 지문입니다. 의무자로서의 지위일 때
의무자로서의 집이일 때 인감 필요하다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3번에 아까 법정 대리인이 등기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인감 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제한 능력자 본인 인감이라 하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번 또 넘어가죠. 인감에 대한. 그리고 인감은 3개월 유효하죠. 3개월에 발행한 날로부터 3개월이다. 그래서 발행한 날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다라고 하죠. 이때 유효한 것도 공휴일이 만료일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2019년 8월 9일 날 발행한 인감은 언제까지 유효하냐 출제되었다면은 8월 11월 9일이 24시까지 써먹을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때 만약에 11월 9일이 공휴일이다, 임시 공휴일이든 또 우리 국가 공휴일이든 그 다음 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은 아직 우리 중개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고 법무사 시험에는 출제가 한 번 되었습니다. 자, 49번 별표였죠. 49번에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력 정지 효력이 있다가 아니라 집행 정지하지 않습니다. 집행 정지 효력이 없다.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진행됩니다. 효력이 있다가 아니라 효력이 없다.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는 제출해야 되죠. 단 판결일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거기 제공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제공해야 된다. 주소 증명서면 의무자의 주소 증명이죠. 왜 이전 등기 시 등기 의무자의 주소. 근데 사실은 등기 의무자의 주소. 그러면 이 매매 같으면 매도인의 주소입니다. 매도인의 주소도 제출해야 됩니다. 또 제출을 해야 된다. 단 판결서에 의한 신청시는 이때는 주소도 필요 없고 인감도 필요 없고 필증도 필요 없고 권리자 것만 제출하면 됩니다. 권리자 것만. 이때는 주소 필요 없다. 주소 필요 없다. 의무자 주소 필요 없어요. 말소시킬 때도 역시 필요 없죠. 말소할 때 당연히. 그러나 요게 의무자로서 매도 우리 제출해야 됩니다. 매매할 때 우리 매도인 거도 주민등록등 초본 떼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 거도 떼고, 주소는 누구기 더 중요하냐? 주소는 권리자께 더 주소합니다. 주소는 현재 등기부상 명의인의 주소가 더 중요한 거지 의무자의 주소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원칙은 의무자의 매도인의 주소도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단 아까 판결에 의해서 등기 신청, 단도 신청할 때는 인감도 필요 없고 필증도 필요 없고 주소도 필요 없다. 이렇게 권리자 것만 주소 증명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랬죠. 자, 그렇지만 의무자가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할 때는 인감도 첨부해야 되고 또 주소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권리자가 승소 판결 받아서 할 때는 거기 인감 필요 없다, 필증도 필요 없다. 그 다음 3번에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촉탁으로 권리자일 때죠. 그 다음 4번에 자격 대리인이 아닌 사람 또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자격 대리인이라야 전자신청 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전자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요것도 주의하셔야 될 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이 사람도 즉 비법인,
비법인은 등기 신청 적격자는 돼요. 등기 신청 적격자는 된다. 즉 등기 명의는 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의 적격자인 이 등기 명의인은 된다. 적격자는 된다. 그렇지만은 전자 신청은 안 된다. 전자 신청은 이제 등기가 돼야 우리 법인 등록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주민번호가 있고 우리 자연인 같으면은 주민번호가 있어야 되듯이 법인 등록번호가 있어 이게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지. 인증서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비법인은 안 된다. 그 대신에 비법인은 등기 명의는 될 수 있는데 이때 역시 대표자나 관리인이 그 등기 신청자가 되죠. 명의는 권리는 없는 사단 명의로 등기해야 되지 대표자나 관리인의 명의로 등기한다 하면 틀렸습니다. 그리고 처분 시에는 인감을 떼야 됩니다. 이때 취득 시에는 인감 필요 없지만은 처분 시에는 인감을 첨부하되 이때 법인 인감이냐 대표자나 관리인이냐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이다. 법인 인감이 아니다는 점 우리 보통 사람들은 법인 인감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넘어가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출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 51번. 자, 51번에 보시죠. 등기 신청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1.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등기 원인으로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의를 받지 않는다. 자,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의를 받지 않는다. 우리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가 이미 찍혀 있는 경우입니다. 즉 표준 계약서입니다. 표준 계약서에 의해서 할 때는 인감을 안 받아도 검의를 안 받아도 된다. 그렇지만 이게 표준 거래 계약서가 아니고 여기 거래 계약서 줄 치죠. 그러면 표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미 비치되어 있는 인쇄되어 있는 거래 계약서로 작성해서 할 때는 검의를 생략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일반 당사자가 일반 계약서입니다. 일반 그냥 당사자 작성한 계약서. 여기 일반 계약서란 말은 표준 계약서가 아니에요. 표준 계약서가 아니다. 표준 거래 계약서가 아니고 그냥 노트 직접 당사자가 작성한 이 일반 계약서는 검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 거래 계약서에다가 계약서를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작성되어 있는 그런 서면이면은 검의를 안 받아도 되지만은 여기 일반 우리 노트 한 장 쭉 찢어가지고 계약서 워드 쳐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거든. 계약자의 원칙이기 때문에. 자, 우리 일반 계약서 이거는 우리 계약서는 요식 행위냐 불요식 행위냐? 불요식 행위예요. 이거 불요식 행위이기 때문에 이 계약서는 불요식 행위, 계약 자유 원칙입니다. 방식의 자유예요. 자유이기 때문에 그는 근데 일반 계약은 여기 그러나 신청서에는 그 대신에 계약서에 들어가야 될 계약 내용은 꼭 들어가야 되는 거는 부동산의 표시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기록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한 날짜가 들어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세 가지만 들어가면 됐거든요. 부동산의 표시, 그 다음에 계약 연월일, 그 다음에 당사자. 요 세 가지 들어가면 계약서로서 신청 요건이 되는데 그러나 지금은 네 가지 들어갑니다. 거래 금액이 들어간다는 점이 하나 더 들어가요. 그 네 가지는 꼭 들어가야 등기 신청 원인 증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 우리 계약서 쓸 때는 불요식 행위 계약은 불요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거래 계약서에 작성할 때 생략한다고 맞는 걸로 보시고 그럼 우리 일반적인 거래 워드를 쳤다든지 또 아까 노트를 찢어가지고 계약서를 썼다든지 이렇게 당사자가 직접 그 표준 계약서에 의하지 않고는 검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
지상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 없죠. 우리 말소할 때는 주소 필요 없습니다. 예, 아까 설정 이전할 때 그때는 의무자의 주소가 필요하고, 그다음 우리나라는 등기 신청에 관한 사항의 심사에 있어서 형식의 심사죠. 그다음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 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당연히 변경 등기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5번 등기관은 등기 신청이 부적법이면 신청을 각하한다.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부적법 여부의 판단은 등기 신청 시가 아니라 등기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예. 그 다음에 52번 또 여러분 거기 풀어보시고, 그 다음 53번, 예, 53번 보시죠. 자, 하천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와 할 수 없는 권리를 출제를 한 번씩 하니까, 고로 2번에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다. 용의권 등기는 할 수 없어도 이전 등기라든지 저당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있죠. 고로 우리 도표 제일 밑에 보시면은 하천에 할 수 있는 등기와 할 수 없는 등기. 하천은 대상물에는 들어갑니다. 물건에 들어가요. 또 지목상은 하천은 천으로 표기로 하도록 우리 부호를 한다 했죠. 자, 그 시험에 53번에 2번 하천에 대해서 출제되었을 때 우리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분류되는데, 이때 그 국가하천은 국이고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 소유도 하면 안 돼요.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소유는 국가 소유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관리청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국가하천은 장관이 관리한다. 그래서 장관이 관리하면은 국가하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면은 지방하천, 관리자가 다를 뿐입니다. 소유는 국유, 소유는 국유다.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 역시 등기에 관한 설명, 별표 3개 뭐 이런 거는 자주 출제되죠. 별표 3개 하시고요. 자, 틀린 것은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인터넷을 통해서 인감증명서 발급 예약을 신청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그 신청을 처리할 수 없다. 예. 이번에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며 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이죠. 과거에는 도장을 날인했지만은 인터넷으로, 즉 전자신청을 요즘은 전자로 접수받고 컴퓨터로 모두 기록하기 때문에 이때 식별부호인 비밀부호를 기록했을 때 등기는 완료가 되고 완료 시점이 됩니다. 이때 완료되고 효력 발생은 완료 시입니까? 접수시냐? 접수시. 그래서 효력은 접수시, 완료는 식별부호를 기록했을 때, 이때는 완료, 거기다 완료, 등기 완료가 되고, 효력은 등기로서 효력에 발생하는 것은 인터넷 우리 컴퓨터로 전부 접수받기 때문에 접수시 효력이 발생한다. 꼭 구별해서 대비해 놓아야 되죠. 자, 그다음 디귿의 공작물 대장에 등재된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은 건물 등기 기록에 등기할 수 없죠. 이는 부동산을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 리을 등기 명인의 3인을 2인으로 변경하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할 수 없다. 이전 등기를 해야 되죠. 그다음 미음 한필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기할 수 있으나 틀렸죠. 저당권은 X, 지상권은 동그라미. 그다음 55번 또 그 별표를 해 놓으셔야 되겠네요. 역시 전 등기 제도에 관한 설명 옳은 것. 그다음 56번 보실까요? 등기 사무에 관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 신청할 수 없다. 맞죠? 예, 아까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은 전자 신청 안 된다. 전자 신청할 수 없다. 아까 봤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 신청할 수 없죠. 네, 이 신청, 제3자는 이 신청할 수 없다. 그 다음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 각하 사유에 해당되죠. 공동상속인 중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는 할 수 없다. 자, 이것도 공동 상속인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는 신청을
할 수 없다. 그걸 각하 사유가 되고 자기 지분만. 그 다음에 공유자 중 자기 지분만 소유권, 지분, 소유권 보존 등기도 신청을 할 수 없다. 자, 그렇지만은 요거하고 유사한 문제가 뭐냐면은 공유자 중 자기 지분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특히 이게 많이 또 우리 시험에 그 자기 지분만 본등기 아니라 본등기, 가등기. 즉 당사자가 우리 공유자가 여러 명이 소유권 매매 예약에 의한 가등기만 해놨다가 나중에 어느 한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만 본등기는 해갈 수 있다. 그거는 받아줘야 돼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는 요거는 보존 등기 원시 취득할 때 요거는 원시 취득시고 요거는 승계 취득할 때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쉬운 대로 신축 건물에 대한 공유로 신축했고 이때 자기 각자 지분 투자해가지고 신축을 했을 때 자기 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안 받아줍니다. 알겠죠? 일괄적으로 받아주지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는 안 받아준다. 또 그렇지만은 승계 취득할 때, 즉 매매 예약에 의하여 이전 등기를 아직 안 하고 매매 예약 가등기만 해놨다가 나중에 어느 한 특정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본등기를 신청해 들어왔을 때는 그거는 등기관은 수리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상속 지분권자 마찬가지. 만약에 이제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그 다음에 산도 있고, 그러면 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세 개 부동산을 이제 물려주시고 돌아가셨어요. 이때 삼형제가 해비분할로 건물은 첫째, 땅은 둘째, 막내는 산, 이렇게 세비가 되었을 때는 각자 단독 신청해서 막둥이는 지 혼자 가서 산 이전 등기 해가면 되고, 둘째는 땅 단독 신청으로 이전 등기 해가면 되고, 첫째는 집 이전 등기 신청해가면 됩니다. 이때는 물론 다른 해비 분할서 또 인감이라든지 모두 첨부돼야 됩니다. 단독 신청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삼형제가 해비가 안 됐어. 그러면 해비가 안 되면은 이 저는 공동 소유로 등기가 돼야 됩니다. 여기도 각자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지분을 등기해야 되는데 이때 첫째 놈이 지금만 지분 등기는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일괄적으로 다 해야 되지. 안 해준다 이 말. 신청 안 받아준다 이 말. 삼형제 거 다 대리를 하든지 해서 공동 같이 저는 신청해야 받아주지. 지금만 지분 등기해 주세요.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이거 공유자 중, 공동 상속인 중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는 신청은 안 받아준다. 자기 지분만. 그렇지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지분 등기는 안 해주지만은 자기 몫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즉 건물 전체, 땅 전체, 산 전체에 대한 이전 등기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단독 신청은 받아준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분하고 소유권 이전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분 등기하는 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아까 3자가 합의가 안 됐을 때 지분 등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리을은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에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죠. 예, 옳은 것은 거기 다 맞네요. 네,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셔서 60번 볼까요? 60번. 자, 60번에 보시면은 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 정보에 의하여 한 경우 그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 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 일부만 취하해도 된다. 이때 우리 취하 시기를 공부하셨는데 이 취하 시기는 완료하기 전에 취하하면 됩니다. 완료하기 전. 이때 그 취하는 완료하기 전에 취하를 하면 되고, 이때 완료란 것은 아까 이 말씀드린 대로 등기관이 개별 부호를, 식별 부호를 등기 전산에 딱 기록하면은 완료가 되어 버려요. 그럼 그때는 취하는 안 됩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61번 중요하죠. 별표.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 자, 등기 신청에 대한 각하 사유가 아닌 것. 1번. 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예, 각하. 특히 거기 의무 부여 이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채권을 매입 안 했다든지 세금을 어떤 취등록세를 납부 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각하를 시킬 수 있습니다. 2번.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 역시 각하. 그 다음 3번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자, 승소한 의무자가 등기 신청했을 때 역시 이것도 각하 사유가 아닌 각하 사유는 아니죠. 그래서 1번 각하 사유, 2번 또 일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등기부상 의무자와 그 다음에 그 대장상 의무자가 그 신청서와 원인 증서하고 그 등기부상의 의무자하고 그 다음에 신청서의 의무자하고 일치해야 되죠. 그래서 등기부상 의무자하고 신청서의 의무자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여야 되는데 만약 불일치하면은 각하 사유가 돼요. 등기부상에는 김명준으로 돼 있고 신청서에는 여러분 성함으로 돼 있다. 그러면 등기 신청 안 받아줍니다, 이거. 그러니까 등기부상의 명인하고 신청서상의 의무자하고 일치돼야 등기를 받아줍니다. 불일치하면은 각하시켜야 되죠. 자, 일치해야 된다. 그러나 단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단 예외적으로 그 상속에 의한이 아니라 상속에 의한 등기 신청은 의무자가 없어요. 상속은 법정 상속이니까. 그렇지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시는 불일치 하더라도 수리하여야 한다. 수리하여야 한다. 해야 맞지. 각하시킨다 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이거 뭐 기본 이해하면 돼요. 이건 아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저희 아버님이 여러분한테 부동산을 매도하시고 등기 신청 후에 사망했다면 그대로 등기 여러분 넘어갑니다. 의무자라는 저 아버님, 권리자라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신청하시기 전에 사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사망, 매도인이 사망했다. 그러면 이때는 등기부상의 의무자는 저희 아버님으로 돌아가신 망인으로 돼 있고, 그다음 신청상의 의무자는 상속인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는 불일치하더라도 수리해줘야 된다 해야 되지 각하시킨다 하면 안 돼요. 원칙은 등기부상 의무자하고 신청상의 의무자는 일치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다라고 보시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는 이것은 예외로 시험에 요것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거기 이제 각하 사유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시험에 대비해 놓으셔야 되고, 63번 그것도 별표 놓으시고, 63번 우리 등기법 제29조의 2호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들로만 묶어놓은 것은 사건이 등기 아니다. 자, 기억에 등기 원인의 권리 소멸 약정이 있으면은 그 약정의 등기를 부기 등기로 한 경우. 자, 이건 특약사항이죠. 이게 임의적 사항입니다. 이건 임의적 이기고 특약.
그 다음에 니은 5년의 기간을 넘는 공유물 불분할 약정의 등기. 역시 5년이 넘는 거는 이거는 각하시키고 5년으로 단축됩니다. 가처분 등기 후 그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역시 각하 사유 사건이죠. 그 다음에 리을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환매특약 등기도 각하 사건, 환매특약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각하 사건에 해당되지 않죠. 수리해줘야 되고. 자, 가처분 등기 후 그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거기 이것은 수리하여야 함. 수리하여야 함. 우리 처분 제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전 등기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이전 등기는 수리해줘야 됩니다. 그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것은 수리하여야 함. 고리 써놓죠. 이것은 수리하여야 함. 그리고 리을은 환매특약과 매매에 의한 이전 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서는 별도, 거기다가 리을에 신청서는 별도. 환매특약은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합니다. 별도 작성. 즉 매매 신청서 하나, 환매특약 등기 신청서 하나. 신청서는 2개 작성해야 돼요. 이때 여러분 저한테 환매로 부동산을 오늘 매매로 넘기시면서 5년 후에 다시 대사가시기로 약정한다. 이때 그러면 매매로 이전 등기 저 앞으로 넘기실 때는 여러분들이 의무자를 안에 들어가고 제가 권리자를 안에 들어갑니다. 매매 신청서에는. 자, 그 다음에 환매 등기는 이전 등기에 부기 등기로 하게 됩니다. 이전 등기 부기 등기로. 이때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란에는 권리자란에는 여러분 성함 들어가야 돼요. 5년 후에 다시 되찾아가니까요. 그 다음에 의무자란에는 저 이름 들어갑니다. 이때 환매 특약 등기 신청 시에도 의무자의 인감을 첨부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출제됩니다. 이때 환매 특약 등기 신청 시에는 의무자의 인감이 필요 없다. 즉 환매 의무자는 저거든요. 이때 의무자 인감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매매와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감만 떼면 됩니다. 아시겠죠? 매매 계약서의 신청서란에는 의무자란에 여러분 성함 들어가고 권리자란에 저 이름 들어가기 때문에 의무자인 매매와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매매와 동시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매매와 동시에 신청 안 하면은 각하시켜버려요. 각하시킵니다. 근데 우리 재매매 같은 경우에는 재매매는 이거는 가등기를 해서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재매매는 기한 제한도 없고 금액도 동액성이 아니고 오르면 오른 대로 내리면 내린 대로. 그렇지만 환매는 금액이 동액성입니다. 아무리 부동산 값이 뛰고 내렸다 하더라도 오늘 시세로 5년 후에 여러분들 다시 사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거기 63번에 거기 그 별표 딱 해놓으시고 대변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65번 보시죠. 65번에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 했습니다. 자, 그것도 별표 넣으시고 공동 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했을 때는 받아줘야 된다 했죠, 아까.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 아까 여기 자, 공유자 중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이거는 각하시켜야 돼요. 각하시켜야 되지만은 그러나 공유자 중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신청은 수리해줘야 된다. 그로 1번이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렇지만 나머지는 모두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 거기 지분에 관한 등기 거기 도표에 다시 한번 거기 정리를 좀 거기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지분에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 해서 기억에 보존 등기,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 안 된다. 그 다음에 상속 지분만의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안 된다. 그 다음에 지분의 용익권 등기는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지분의 저당권 등기는 할 수 있다. 우리 지분 경매 나오죠. 그 지분 경매 나오는 걸 생각하시면서 지분의 저당권 등기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의 일부에 반대죠. 그래, 부동산의 일부하고 소유권의 일부하고를 반대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일부하고 소유권의 일부. 여기서 부동산의 일부라 하면은 어느 특정 부분을 말하고, 소유권의 일부라고 할 때는 공유 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 시험에 반대로 부동산 일부에는 용익권 등기는 얼마든지 신청을 받아줘야 돼요. 일부에 또 용익권 등기할 때는 지적도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는 설정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일부에는 반대로 용익권 등기는 신청을 안 받아줍니다. 할 수가 없어요. 지분에다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신청 안 받아줍니다. 지분 자체에. 그렇지만 지분 자체에 저당권 등기는 할 수 있다. 바로 이거는 신청을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의 일부, 소유권의 일부, 요걸 개념을 꼭 좀 이해하셔서 출제도 많이 되니까 요걸 이해해 주시면 돼요.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다음 주에 우리 나머지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기사하지 마시고요.